살과 중동기항연 일학기 1차 함수 개념 설명 추가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 모양이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냐? 자,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차죠. 그런데 이 값이 살아있으려면 이 값, x가 계속 역할을 해주려면 요 a의 값이 언제나 뭐다? 0이 아니어야지 x가 계속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는 반드시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x 1차 항의 계수는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x 1차 항의 계수. 그리고 얘는 y 절편이라고 부르고요. y 절편이 있으면 x 절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자, 1차 함수는 일종의 직선이라고 했어요. 직선. 이게 직선. 직선인데 이 직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건 누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인데 자, 요렇게 올라간다고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90도로 갈수록 커지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야?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은 기울기가 커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x축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뭐예요? 기울기가 90도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절대값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야?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보다 x축에 가까워지는 직선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울어진 정도를 우린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건 1차 함수의 1차 항의 계수가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절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x축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편이라는 뜻은 네, 끊을 절자에다가 x축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y축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끝나는 점을 절편이라고 그러는데 자, 얘는 음, x축은 언제나 x절편은 언제나 y가 0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y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x값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아니, 플러스 5라면 여기는 5 이렇게 쓰고 얘가 x절편의 좌표라고 그러고 이 5를 x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절편은요. 언제나 x값이 0이 될 때에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도 0이점, 여기도 0이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y가 0이 될 때. 자, x가 늘 0이니까 y절편을 얘기할 때는 이 y좌표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5라면 역시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여기는 0, 마이너스 5.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좌표로 얘기한 거고 좌표가 아니라 그냥 y절편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얘는 요 숫자인 5를 얘기해 주시면 된다. 그게 기울기와 x절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 자, 부호에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보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지난번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라고 했어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우상향. 자,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일반적인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자, 원점을 통과하는 이 그래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가 돼요. 왜? x가 양수가 되지. x가 0,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자, 여기를 5라고 그랬죠. 그럼 0이었을 때 요 값하고 5였을 때 요 값하고 보면 얘가 5만큼 증가했을 때 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가 되죠.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자,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어요. 델타라는 것은 증가량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x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면 이 전체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결국 뭐다? 양수일 때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증가함수냐?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늘어났어요. 그럼 y 값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반대로 보시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요. 아까랑 반대죠? 자, x가 만약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x는 뭐야? 증가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했어요. x가 증가했어. 근데 y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분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음의 기울기가 된다는 건 x 1차항 x의 개수가 음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향하고 있어서 얘를 우하향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는 우상향 직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방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니까 얘는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증가하면 증가함수. x가 기준이에요. x가 감소할 때, x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y는 감소한다면 y는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다? 기울기가 양일 때는 양 우상향, 기울기가 음일 때는 우하향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x, y 좌표평면이 돼 있고 자, 어떤 그래프가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 있고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절대값을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이를테면 y는 절대치 x 이렇게 표현된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내가 스스로 x의 값을 결정해서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경계점을 생각해 본다면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y는 x가 되죠. 그리고 x가 0일 때는 y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극렬값을 벗을 때 뭐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으로 뭐야? 3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얘는 이 값에 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이런 형태가 3이 될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자 얘는 얘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에서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고 얘는 0보다 클 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함수를 다 갖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절대치를 갖고 있는 요 그래프예요. 나중에 2차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자, 2차 함수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 그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지우고 음, 만약에 그래프가 선생님이 그려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통 y는 x제곱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이제 3학년 이렇게 배울 텐데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감소하고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자, 그리고 얘를 보시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1차 함수의 개념은 1차 함수의 개념은 보통 어떻게 돼?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되기 때문에 얘는 증가나 감소를 하나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나 또는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증가와 감소를 다 같이 갖고 있는 함수가 되겠다. 그 경계는 어디다? x는 0일 때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y절편의 부호, 절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뭐야?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y축과 만나는 점.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이 자,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을 때 얘가 똑같이 올라가 있죠?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그러면 요 올라간 게 3이라고 여기가 3이라고 해 봅시다. 그럼 요 3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 모든 y 값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게 y 값이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해 주셔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 얘기는 뭐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평행 이동이라고 얘하고 평행이 될 테니까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이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y 대신에 y-3을 대입하면 됩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왜냐하면 그럼 요것부터 해보면 y는 x 플러스 x-3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해? y-3을 대입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자, y-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나중에 평행이동 또 나올 때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y축으로 플러스 3만큼이면 y 대신에 y-3 다시 이번에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하면은 뭐야? x 대신에 x-3으로 이렇게 넣어준다. 부호를 반대로 넣어준다. 기억해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로 가서 자, y는 ax 플러스 b가 됐을 때 요 상수항이 보다 결국 y의 절편이 된다.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원점을 지나고 얘가 양일 때는 뭐야?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양의 부분에서 y축의 양의 부분에서 y축의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음수일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뭐다? 뒤의 값이 양수일 때. 그리고 그러면 얘에서 지나지 않는 부분은 보시면 요 4, 4분면이 지나지 않죠. 예. 그리고 양쪽으로 뻗어나 이 위아래로 우상향하는 것은 반드시 1과 3, 4분면은 늘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위로 당겼으니까 일부분만큼은 2, 4분면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는 건 이거다. 그럼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 또 여기도 보시면 자, 1, 4분면과 제3, 4분면은 모두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2와 4가 안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일부 4, 4분면이 지나가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2, 4분면은 전혀 지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제 우하향하고 감소함수다. 이럴 때는 자, 1, 4분면과 3, 4분면은 언제나 지나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있다면 얘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1, 4분과 3은 똑같이 지나는 거 맞는데 2, 4분면과 3, 4분면은 항상 지나는 거 맞는데 1, 4분면이 끌어올라갔으니까 일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3, 4분면은 전혀 지나가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밑으로 내렸다면 2, 4분면과 4, 4분면은 언제나 지나가고 있지만 짝수네. 둘 다 짝수, 짝수. 그다음에 여기는 홀수, 홀수. 자, 2, 4분면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프를 내렸기 때문에 3, 4분면도 늘 지나간다. 그럼 안 지나가는 데는 어디예요? 자, 1, 4분면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1차 함수는 뭐냐? 자, 기울기가 같은 것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뭐야? 위아래로 움직였다. 평행 이동했다.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만큼 증가하는 것이니까 요 길이가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 세 개의 길이가 다 같아요. 요 증가량이 똑같을 때. 그러면 뭐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얘가 같을 때 얘도 항상 같다면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늘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건 뭐야? 평행한 거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a 값이 똑같고 그리고 직선이 다 다르려면 b 값은 달라야겠죠. 그쵸? 그래서 y절편이 다르다. 자, 기울기가 같을 때 y절편만 다르다라고 그러면 얘를 평행하다 그러고 y절편마저 같다 그러면 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여기서 핵심은 이 개수 y의 개수는 언제나 1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얘를 1로 맞췄기 때문에 얘는 배수가 되지 않고 그냥 기울기가 같으려면 일단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평행만 한다 그러면 얘가 달라야겠죠. 얘가 평행 조건. 그리고 일치 조건은 뭐야?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고 이럴 때는 같은 직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면 기울기가 다르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울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뭐 이렇게 갔어. 그러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한 점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의 기울기, 하나는 양의 기울기, 하나는 음의 기울기라도 반드시 하나가 만나게 돼 있어. 또 음의 기울기끼리 서로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도 역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굳이 뭐야 B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 뭐다? 오직 기울기가 다를 때에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그냥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 A가 서로 다르다. A가 서로 다르다. 그 얘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행한 두 일차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최상위라에서 129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기로 가서 자, 1차 함수의 활용 한번 보도록 하죠. 1차 함수의 활용. 자, 1차 함수의 활용을 보시면 일단 1차 함수가 문장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문제의 뜻을 읽고 자, 여기 1차 함수의 식을 보시면 자, 두 개의 식 미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1차 함수의 식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linear equation. 왜 linear를 쓰니? 어, 직선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linear function, linear equation 같은 이런 식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야? 항상 미지수는 두 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는 xy 관계식. 자, 얘 같은 경우는 x와 y에 대해서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관계기호, 보통 는자나 부동호 이런 것들이 있는 기호와 있는 식과 없는 식을 구별하죠. 자, 이렇게 부동호가 또는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기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등호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릴레이션 심볼, 그래서 관계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등호가 있거나 이런 식을 우리는 음, 센텐스라고 얘기해요.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글에서는 문장이지만 수학에서는 뭐야? 이런 등호나 부등호가 있는 식을 센텐스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 없는 거. 이를테면 뭐 x제곱 플러스 x 이 등호가 아무것도 없죠? 3 더하기 5 이런 거는 등호가 없어. 자, 이런 식들은 뭐라고 하느냐?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통 인수분해를 하라 할 때 익스프레션이 나오죠.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영어로는 좀 달라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 값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죠?